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어릴 때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면서 웃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대화가 어색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관계. 형제자매인데 왜 이렇게까지 남처럼 느껴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보기 좋은 이야기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형제자매는 시간이 지나면 남처럼 멀어질까? 만약 여러분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챕터 1.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멀어지게 만든다.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집, 학교, 그리고 가족. 그게 전부였죠. 형제자매는 가장 먼저 만난 친구였고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 짜증도 내고 울기도 했지만 결국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한 사람은 지방에 남고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각자의 인생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형은 서울에서 직장인이 됩니다. 아침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출근하고 야근하고 회식하고 집에 오면 지쳐져 쓰러집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 됩니다. 반면에 동생은 지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리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같이 겪는 일상이 없다는 것. 예전에는 같은 학교 이야기, 같은 친구 이야기, 같은 부모님 이야기, 이런 공통된 주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하루를 잘 모릅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점점 알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어때? 힘들지? 이렇게 시작하지만 곧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은 동생의 삶을 잘 모르고 동생은 형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그래. 괜찮아. 그리고 끝. 그 어색한 공기, 그 침묵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연락 안 해도 되겠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연락은 줄어들고 만남은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멀어집니다. 마치 단단하게 묶여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절에 집에 갑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웃음은 어색하고 각자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색했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이게 바로 형제자매가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챕터 2. 돈은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어릴 때는 형제자매 사이에 누가 더 많다, 누가 덜하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보너스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혹은 자영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감정이 생깁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왜 나만 더 책임져야 하지? 왜 부모님 용돈은 항상 내가 더 많이 드려야 하지? 동생의 입장에서는 나도 힘든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보는 걸까? 이 감정들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에선 계속 쌓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요즘 연봉은 얼마나 돼? 너는 언제 취업할 거야? 집은 언제 살 거야?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늦게 보고 약속을 미루고 만남 자체를 줄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결국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생긴 비교, 부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 이것들이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챕터 3.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니까 서로 잘 알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과, 평가, 승진,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안정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해보는 게 어때? 안정적이잖아. 이 나이에 결혼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 말들은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조심스러워집니다. 편하게 말하던 관계가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편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챕터 4.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비교당했던 기억, 차별받았다고 느꼈던 순간, 그리고 작은 질투, 말하지 못한 상처. 어릴 때는 싸우고 나면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존심이 생깁니다. 내가 왜 먼저 말해야 하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 생각이 관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이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였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서로 아직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챕터 5.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와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 보면 연락을 안 하고 만나지 않고 대화도 줄어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정도는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반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의 삶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챕터 6.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싸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싸움은 오히려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건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궁금하지 않게 됩니다.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굳이 답장하고 싶지 않고,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명절에 만나면 잘 지내? 괜찮아. 그게 전부입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감정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관계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챕터 8. 인정해야만 덜 아프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항상 가까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고 각자의 선택을 하면서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삶을 살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거리도 우리 관계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됩니다. 특히 한 사람만 노력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지금의 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가 남처럼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돈이라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비교를 만들고 서로 다른 경험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만들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순간 침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는 한때 서로를 가장 잘 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만약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 이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큰 계기가 아니라 작은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밥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 번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판단을 멈추기. 우리는 자주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판단부터 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덜 판단하고 조금만 더 들어준다면 그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을 꺼내기.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이 말들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용기.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가까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 침묵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 한 번이 관계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